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오던 30층. 스마트워치가 울렸다. 지아의 메시지였다. 오늘도 늦어? 기다릴까?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15번째 읽어보던 기획안이 떠올랐고 내일 경영진 미팅에서 꼭 통과시켜야 하는 프로젝트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기훈아, 내가 우리 집안을 이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IMF 외환위기로 모든 것을 잃고 쓰러지셨던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는 길은 성공밖에 없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매일 그랬다.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다. 식탁 위에는 랩으로 덮인 음식과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데워 먹어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지아는 이미 침실에 들어간 듯했다. 나는 그렇게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익숙했다. 3년 전부터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가지며 살았다. 나는 기획실 임원으로 승진했고 지아는 출판사 편집장이 되었다. 둘 다 바빴다. 아이가 없는 우리에게 이런 생활 패턴은 자연스러웠다. 그게 우리만의 안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지아의 노트북이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화면에는 제3회 하우스 콘서트 서아준의 첼로 여행 포스터가 떠 있었다. 지아가 예술 서적을 주로 담당하니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언제부터 지아가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보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다음 주말 지아는 책 출간 기념으로 참석한다며 하우스 콘서트에 갔다. 나는 또다시 회사에서 보낼 주말을 계획하고 있었다. 괜찮지? 너도 올래? 지아가 물었지만 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핑계로 거절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함께 갔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지아가 콘서트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첼로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그녀가 말했다. 연주자가 말하더라. 내가 소리를 정말 조용히 듣는 사람이라고. 그 말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그때 지아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설렘이 있었다. 17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 느낀 것이 아니었을까. 누군가에게 보여진 느낌. 그 후로 지아는 한 달에 2번씩 그 하우스 콘서트를 찾았다. 음악이 영감을 줘. 일에도 도움이 돼. 그녀의 설명은 그럴듯했다. 나는 그저 아내가 취미를 찾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지아가 점점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져도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지아의 향수 냄새가 달라진 것을 알아챘다. 사과향이 나는 향수를 썼던 그녀가 이제는 나무와 바다를 닮은 향을 뿜고 있었다. 새 향수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응. 마음에 들어? 그녀가 웃었다. 좋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다. 내 삶의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첼로 선율처럼 낮고 깊게 울리는 균열이 우리 부부 사이에 조용히 파고들고 있었다는 것을. 지아의 콘서트 방문이 정례화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다. 평소와 같이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지아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오자 서둘러 화면을 닫았다. 그 행동이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나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때까지도 오늘은 일찍 왔네. 지아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프로젝트 중간 점검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 식탁에 가방을 내려놓는데 지아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다. 화면이 잠시 밝아졌고 그 짧은 순간 발신자 이름을 보았다. 서아준. 그 이름은 콘서트 포스터에서 본 첼리스트였다. 지아는 서둘러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내가 봤다는 걸 알았을까? 아니면 그녀도 뭔가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날 밤 지아가 샤워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려는 충동과 싸웠다. 17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신뢰는 우리 관계의 기본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잃어버린 듯한 불안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결국 휴대폰에 손을 대지 않았지만 그날 밤부터 내 마음속에는 작은 구멍이 생겼다. 일주일 후 우연한 기회에 지아의 태블릿을 사용하게 되었다. 내 노트북이 업데이트 중이라 급한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내 가슴을 얼어붙게 했다. 지아의 이메일함에 몇 개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연습 영상 공유합니다. 서아준. 지난밤 대화에 대하여 서아준. 제가 말씀드린 시구입니다. 서아준. 손가락이 떨렸다. 이메일을 열어보려다 멈췄다. 이건 옳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의심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지아는 이 연주자와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까? 왜 그의 연습 영상을 받고 있는 걸까? 어쩌면 별것 아닐 수도 있다.
출판 관련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지아가 화장대 앞에서 평소보다 오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입술에 옅은 색조를 바르고 머리를 정성스레 빗었다. 그녀는 콘서트 날이면 항상 그렇게 신경 썼다.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 오늘 저녁에 뭐 있어? 아침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하우스 콘서트, 첼로 연주회. 지아가 대답했다. 이번엔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래. 흥미롭네. 더 묻지 않았다. 묻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질문이 의심으로 들릴까 두려웠다. 그날 이후로 지아의 휴대폰은 자주 울렸다. 때론 늦은 밤에도 메시지가 오면 그녀는 미소를 짓고 때로는 조용히 웃었다. 한 번은 식사 중에 메시지가 왔을 때 그녀가 말했다. 하준 씨가 다음 연주곡 선정에 조언을 구하네. 그때 처음으로 그를 이름으로 불렀다. 하준 씨. 그 친근함이 내 가슴을 찔렀다. 지아의 변화는 미묘했지만 분명했다. 평일 저녁에도 음악 관련 미팅이 생겼다. 주말에는 문화 행사가 늘었다. 한 번은 그녀의 노트북에서 음악 파일을 발견했다. 지아님을 위한 즉흥 연주 하준. 그 파일명은 마치 둘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다. 열어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17년 동안 나는 지아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했다고 생각했다. 안정된 생활, 자유, 신뢰.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던 걸까? 집에 있을 때면 지아는 종종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때로는 눈물이 맺히는 걸 보았다. 음악이 그녀에게 그런 감정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17년 동안 내가 한 번도 끌어내지 못한 감정. 지아의 일기장을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우리 결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다. 어쩌면 내가 모든 것을 과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고 지아도 그런 것일 뿐이라고. 그녀가 다른 남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단지 예술적 취향일 뿐이라고. 하지만 내 가슴속 작은 목소리는 계속해서 속삭였다. 그녀는 떠나고 있어.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요일 아침, 지아가 동네 카페에서 지인을 만난다며 나갔다. 평소라면 나도 회사에 갔겠지만 그날은 주말 근무를 미루었다. 집이 조용하자 잠시 지아의 노트북을 살펴보고 싶은 유혹이 밀려왔다. 죄책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오랫동안 노트북을 바라보다가 결국 손을 뻗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17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서로의 사생활을 침범한 적 없었다. 하지만 이젠 무언가 알아야만 할 것 같았다. 노트북이 켜지고 이메일함이 열렸다. 서하준과의 메일이 수십 개 있었다. 가장 최근 메일을 열었다. 어제 당신이 조용히 울던 모습이 계속 맴돌아요. 제 연주가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면 영광입니다. 음악은 때로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대신 표현해주죠. 다음 주 연습실에서 뵐게요. 하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언제 지아가 그 연주를 들으며 울었던 걸까? 왜 나는 그녀의 눈물을 본 적이 없을까? 다른 메일들도 하나씩 열어보았다. 첫 메일은 3개월 전이었다. 단순한 인사와 음악 관련 대화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깊어졌다. 당신만이 내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요즘 집에서는 어떠세요? 여전히 대화가 없나요? 오늘 보내주신 시는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런 감성을 지닌 분이 외로움을 느낀다니 불공평한 세상이네요. 메일을 닫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육체적 관계의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감정적 배신은 이미 이루어진 듯했다. 더 어두운 구석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 서하준, 34세, 프리랜서 첼리스트. SNS에는 그의 공연 사진들이 있었다. 젊고 매력적인 모습. 나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노트북을 닫고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나무숲에 반사되어 춤추고 있었다. 지아와 함께했던 초기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가을 햇살을 함께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그런 순간들이 사라진 걸까? 언제부터 나는 그녀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되었을까? 다음 날 하루 휴가를 냈다. 하지만 지아에게는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거짓말했다. 그날 저녁은 그 첼리스트의 하우스 콘서트가 있는 날이었다. 지아의 캘린더에서 장소를 확인했다. 강남의 작은 갤러리였다.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구석의 자리를 잡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아내를 미행하는 남편이라니. 하지만 알아야 했다.
우리의 17년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지아가 도착했다. 평소보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정성스레 손질한 모습이었다. 낯선 모습이었다. 언제부터 그녀가 이렇게 공들여 꾸미는 사람이 되었을까? 막상 보니 그녀가 낯설게 느껴졌다. 서아준이 무대에 등장했다.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캐주얼한 차림. 30대 초반이라기엔 성숙한 분위기였다. 그는 인사를 건넸고 청중석의 지아와 눈이 마주쳤다. 짧은 미소를 교환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저들에겐 비밀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연주가 시작되었다. 바흐의 첼로 모음곡, 깊고 중후한 선율이 공간을 채웠다. 지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갈망이었다. 내게서는 찾지 못했던 무언가를 향한 갈망. 연주가 끝나고 청중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나는 자리에 남아 지켜보았다. 지아는 서아준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무대 뒤편으로 걸어갔다. 나도 조심스레 따라갔다. 복도 끝, 그들은 작은 연습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문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물리적 접촉은 없었지만 그들 사이의 공기는 밀도가 달랐다. 서아준이 지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가 내 가슴을 찢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다. 생기 넘치고 행복에 취한 지아의 미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 인생의 조각들이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노력으로 쌓아온 모든 것, 안정된 결혼 생활, 서로에 대한 신뢰.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건 아닐까? 말로 표현하지 않았던 감정들, 바쁘다는 핑계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바로 지아를 기다리진 않았다. 회사에 들러 일을 마무리했다. 마음은 이미 엉망이었지만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엑셀 시트를 정리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검토했다. 마치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처럼. 하지만 내면은 지진이 일어난 듯 갈라지고 있었다. 밤 11시. 집에 도착했을 때 지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현관문이 열렸다. 지아의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나를 보고 잠시 놀란 듯했다. 아직 안 잤네.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콘서트장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였다. 화려한 원피스, 정성스럽게 손질된 머리카락, 그리고 낯선 향수 냄새. 콘서트는 어땠어?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내 목소리는 흔들렸다. 지아의 눈이 커졌다. 오늘 회의 있다고 하지 않았어? 거짓말이었어.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콘서트장에 있었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소파 하나 길이었지만 실제로는 대양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봤어? 그녀가 물었다. 충분히. 내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메일도 봤어. 서아준과의 메일.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소파천을 꾹꾹 누르며 말했다. 그건 사생활 침해야. 알고 있어. 내가 말했다. 17년 동안 한 번도 내 사생활을 침해한 적 없었어. 그런데 이번엔 알아야 했어. 지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육체적인 관계는 없어.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그게 중요할까? 내가 물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감정이 거기 있었던 거야? 그 질문에 지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당신 옆에서 너무 오래 혼자였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17년 함께 살면서 어떻게 그녀가 혼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함께였다. 같은 지붕 아래, 같은 침대에서. 무슨 말이야? 우리는 항상 함께였잖아.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물리적으로만. 지아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여기 있지만 실제로는 없어. 대화는 일상적인 것뿐이고 내 감정에 대해서 묻지 않아. 내가 울고 있어도 알아채지 못해. 그녀의 말이 과장되게 들렸다. 나는 항상 그녀를 위해 있었다. 안정된 생활을 제공했고 그녀의 일을 존중했다. 그런데 그게 부족했다는 건가? 그럼 그가 내게 뭘 준다는 거야? 묻고 싶지 않았지만 질문이 튀어나왔다. 지아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해. 그는 내 말을 들어. 단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들어. 내가 바하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에 울었을 때 그는 그 이유를 물었어. 나는 10년 동안 당신에게 한 번도 울었다고 말한 적 없지만 그날 하준에게는 말했어. 그리고 그는 이해했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내가 낯선 남자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보다
나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내가 잘못했어? 처음으로 내 목소리에 취약함이 드러났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둘 다 잘못했어. 나는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잘못을 했고, 당신은 내가 옆에 있다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 우리 사이에 깊은 정적이 감돌았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컸다. 17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서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 가장 두려운 질문이었다. 지아는 눈을 감았다. 난 혼란스러워. 그녀의 솔직한 대답이 더 아팠다. 나는 짐을 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했다. 내일도 해는 뜨고 나는 출근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 균열이 어떻게 메워질 수 있을지, 혹은 메워질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날 밤의 대화 이후 우리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지아도 출판사로 향했다. 표면적으로는 일상이 계속되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말없이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늦은 저녁 퇴근길에 동네 카페 앞을 지나다 우연히 지아를 발견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걸음을 멈추고 거리 건너편에서 바라보았다. 잠시 후 서아준이 카페에 들어섰다.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았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대화를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다. 지아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하준은 뭔가를 설명하는 듯했다. 짧은 대화 후 하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아의 어깨에 잠시 손을 올렸다가 카페를 나왔다. 지아는 그대로 남아 커피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지아를 기다렸다. 그녀가 들어오자 아무 말 없이 뜨거운 차 한 잔을 건넸다. 처음으로 내가 그녀를 위해 준비한 차였다. 고마워. 지아가 말했다. 그녀의 눈은 붉어 보였다. 침묵이 이어지다 지아가 입을 열었다. 하준 씨와 만났어. 모든 걸 정리했어.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단 한마디만 했다. 왜? 지아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내가 외로움에 매달린 감정의 도피였을 뿐이야. 그녀의 솔직함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17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다음 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간단한 파스타였지만 오랜만에 주방에 서는 것은 낯설었다. 지아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다. 이게 다 뭐야? 그녀가 물었다. 뭐든 시작해야 하잖아. 내가 답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다. 적대적이지 않은 조심스러운 침묵이었다. 식사 후 지아의 커피잔을 씻어주었다.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17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끝났다. 팀원들이 회식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집에 일찍 돌아와 지아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일찍 들어왔어. 같이 저녁 먹을까? 지아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다. 작은 축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녀가 말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갑자기 지아가 물었다. 우리 음악 좀 들을까? 그녀는 스피커를 켜고 음악을 틀었다. 바하의 첼로 모음곡이었다. 순간 가슴이 조여들었다. 하준의 연주곡일까? 하지만 지아가 설명했다. 로스트로포비치의 연주야. 내가 처음 들었던 버전. 깊고 중후한 선율이 거실을 채웠다. 지아의 눈이 감겼다. 그녀의 표정에서 평화로움이 느껴졌다. 나도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깊이와 감정이 전해졌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지아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손으로 다가왔다. 가볍게 내 손등을 쓸었다. 작은 접촉이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던 따스함이 느껴졌다. 기훈아. 지아가 조용히 불렀다.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볼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것은 하준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을 위한 눈물 같았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언젠가 우리가 잃어버린 멜로디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완벽한 화해를 약속할 수는 없었다. 17년의 무관심을 몇 주의 노력으로 지울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잤지만 그 사이의 거리는 예전보다 가까워진 듯했다. 다음 주말 지아가 제안했다. 같이 하우스 콘서트 갈래? 하준 씨 공연은 아니고 피아노 트리오 연주야.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콘서트홀에 앉아 음악을 듣는 동안 지아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가 음악에 감정을 느끼는 방식이 새롭게 보였다. 내가 일에 열정을 느끼듯 그녀는 음악에서 자신의 언어를 찾은 것인지도 모른다. 우린 다시 같은 곡을 듣기 시작했다. 아직 박자는 어긋나지만 적어도 이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악을 듣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